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우진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부분의 아래쪽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은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기도 앞에 위치하게 되는데 주변의 후두 그리고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 식도와 같이 숨쉬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구조물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갑상선에 혹이 생기면 이를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는 암이 아닌 양성 종양도 있지만 악성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갑상선 암은 흔히 상대적으로 유순한 암이라고 부르는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분화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거나 빠르게 진행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미분화암이나 역형성암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갑상선 암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화갑상선 암 중에서도 림프절로 전이를 하거나 성대, 후두, 기도, 식도 등을 침범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갑상선 암은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목 부위를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목 앞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이런 경우는 운이 상당히 좋은 경우입니다. 성대신경으로 진행을 해서 목소리가 쉬게 되거나 물을 마실 때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 갑상선 이외에 목의 다른 부위에 멍울, 즉 전이된 림프절을 만져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암이 더 진행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시급합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기도나 식도를 누르게 돼서 숨을 쉬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 또는 전이된 림프절에 대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겨냥해서 바늘을 찔러 세포나 조직을 얻은 후에 현미경으로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세침 흡인 검사 또는 조직 총생검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늘 검사는 상당히 검사의 정확도가 높지만 모든 암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바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유전자 검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포암의 경우는 바늘 검사로는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과 동시에 종양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진단적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떼내게 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약으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암과 함께 갑상선 전체를 다 제거하는 전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지만 조기에 발견이 되면 암이 포함되어 있는 한쪽의 갑상선을 제거하는 반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암이 없는 반대쪽을 남김으로써 갑상선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더라도 수술 후에 나오는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암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판명이 되거나 재발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방사선 요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을 소위 착한 암 또는 거북이 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진행 속도가 느리고 치료 경과도 좋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암은 분명히 암입니다. 크기가 증가하거나 위치가 좋지 않으면 주변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죠.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 관찰만 해도 몇 년 이상 암이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수술하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 여부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갑상선암 수술이라면 목 앞에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절개 흔적이 남습니다. 물론 흉이 안 남고 잘 아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옛날에 다친 부위나 이전에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러면
목 앞에 흉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 앞의 절개를 피하는 방법으로 유륜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겨드랑이나 귀 뒤쪽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방법 중 대부분은 로봇을 이용해서 10배 이상 수술 부위를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 귀 뒤로 접근하는 수술 방법을 후익의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접근법 중에서 갑상선과의 거리가 가장 짧고 갑상선 주변의 림프절이나 다른 병변을 같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갑상선암이 한 가지 암이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화갑상선암 중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완치율이 매우 높은 것이 맞습니다. 또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진단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갑상선암이 유순한 암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암이 성대신경을 침범하거나 림프절로 전이되거나 폐나 뼈 등의 장기로 전이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목이라는 부위의 특성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목소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목구멍 안에 이물감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후로 목에 대한 내시경 진찰과 목소리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그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암의 수술이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고 목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로봇 수술 등의 기술적인 발전과 임상 경험이 풍부해야 되는데요. 목소리 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해야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적은 물론 풍부한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한 가지 암이 아닙니다. 착한 암도 있지만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암입니다.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아무래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생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 역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해서 착한 암인 경우에 그에 맞게 목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로봇 수술 등을 적용을 하지만 착한 암이 아닌 경우 완치를 위해서 절개 수술과 방사선 요오드 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갑상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우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